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도 줄이고 매일 10,000보씩 걷는데도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안 하는 상황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말만 하죠. 살 빼셔야 혈압 떨어집니다. 당 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한가? 내가 몰래 뭘 먹었나?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 혈액 속에 숨겨진 어떤 스위치가 켜져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범인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보통 통풍 걸린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 바로 요산입니다. 하지만 통풍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신경과 전문의 데이비드 펄머터 박사의 충격적인 저서 드럽 애시드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요산의 진실과 대사증후군을 탈출하는 진짜 방법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요산을 그저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찌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마스터 컨트롤러, 즉 사령관입니다.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약 1500만 년 전 우리의 조상인 유인원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구가 추워지고 먹을 과일이 사라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때 기적 같은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인 유리카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자 우리 조상들의 몸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지금은 비상사태다.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라. 높은 요산 수치는 혈압을 높여 뇌로 피를 보내고 지방을 태우지 못하게 막아 굶주림을 버티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요산이 높은 것이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살찌는 능력이 곧 능력이었던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고대 유인원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환경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굶주림은 없습니다. 마트에는 1년 365일 달콤한 과일과 설탕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겨울이 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몸은 계속해서 지방을 저장해 혈압을 높여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세포 속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요산은 이 공장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불을 지릅니다. 공장이 고장나면 에너지는 못 만들고 지방만 쌓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요산이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효소인 AMPK를 억제하는 겁니다. AMPK는 지방을 태우라는 신호를 보내는 친구인데 요산이 이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것이죠. 혹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 후에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힘드신가요?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병들고 대사 스위치가 꺼졌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생화학적인 고장입니다. 그렇다면 요산 수치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병원에서는 보통 7mg/dL 이하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펄머터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통풍 기준이다. 대사 건강을 위해서는 5.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 몸의 요산을 높이고 있을까요? 고기? 맥주? 맞습니다. 맞습니다. 퓨린이 많은 음식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당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심지어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 과당 말입니다. 놀랍게도 과당은 대사 과정에서 100%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아이들이 지방간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통째로 먹는 과일은 식이섬유가 있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갈아 마시는 주스, 달콤한 음료수에 들어가는 액상과당은 농축된 요산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짠 음식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고 몸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짠 걸 먹으면 단계 당기는 이유, 그리고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산은 뱃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를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지금 깜빡깜빡하는 건 나이 탓이겠지 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요산 수치는 우리가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약 없이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펄머터 박사가 제안하는 LUV, Lower Uric Value 솔루션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끊을 것인가입니다. 가장 먼저 액상과당이 든 음료수부터 버리세요. 그리고 퓨린이 극도로 많은 맥주와 동물의 내장 요리는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요산 생성을 막고 배출을 돕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리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커피 속 폴리페놀은 요산 생성을 억제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은 절대 빼셔야 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은 비타민C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신장에서 요산이 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펄머터 박사는 하루 500mg 정도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양파 껍질이나 사과에 많은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기억하세요. 이 성분은 요산을 만드는 효소인 잔틴 산화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자연이 준 통풍약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물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요산은 물에 녹아 소변으로 나갑니다. 몸이 마르면 요산 농도는 치솟습니다. 목마르기 전에 물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잠입니다.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요산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공짜로 얻는 최고의 대사 치료제입니다. 언제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밤늦게 들어온 음식, 특히 야식으로 먹는 치킨과 맥주는 요산 공장을 밤새도록 풀 가동시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요산을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펄머터 박사의 환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선생님,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가장 확실한 건 혈액 검사 수치입니다. 요산이 떨어지자 거짓말처럼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잡히고 중성지방이 줄어듭니다. 꺼져 있던 지방 연소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끊을 순 없습니다. 회식 자리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 단 것이 당길 때도 있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식후에 마시던 달달한 믹스커피나 주스를 끊는 것부터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속 시한폭탄을 멈추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산은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지방 저장 스위치입니다. 과당과 퓨린을 줄이고 비타민C와 물, 채소를 가까이 하여 요산 수치를 5.5 이하로 유지하세요. 대사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잘못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보낸 구조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이해했으니 답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으로서 건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중이신 분은 식단 변경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